가장 잔혹한 덫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망홀리의 산은 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도 깊은 함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마음이었죠. 그렇다면 그날 밤 미로가 되어버린 숲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 그들을 불렀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망홀리는 이미 끝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서 지워진 그 밤, 망홀리를 뒤로 한 채 산으로 향했던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평생을 나고 자란 뒷산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오르내렸던 익숙한 흙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산이 아니었습니다. 앞장선 사내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망홀리 사람들은 그를 본명 대신 최참봉이라 불렀습니다. 진짜 벼슬을 지낸 적은 없었지만 산속을 누비며 호랑이를 쫓던 그 눈매에는 글줄이나 읽은 선비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매서운 지혜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의 기운을 읽었고 짐승의 언어를 알았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금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참봉조차도 그날 밤 마을을 집어삼킨 붉은 안개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비웃듯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분명 남쪽으로 향했거늘 왜 자꾸 북극성이 뒤로 물러나는 게야? 잠깐, 다들 멈추게.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이제 곧 능선 아닙니까? 이 나무를 보게. 아까 내가 표시해둔 칼자국일세. 벌써 세 번째야. 우리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최참봉이 나무에 새긴 표식들은 어느새 기괴한 낙서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안개는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타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은 조금씩 그 형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북극성은 보이지 않았고 안개는 산의 모든 이정표를 지워버렸습니다. 최참봉은 나무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수액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끈적이며 지독한 피 비린내를 풍기는 진액. 산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군. 짐승들도 제 귀를 쥐어뜯으며 죽어가고 있어. 소리가 안 들리는 게야. 소리가 안 들리다니요. 저희 목소리는 이렇게 잘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놈들이 소리를 먹어 치우고 있는 걸세. 포식자가 숨통을 조이기 전에 그 정적 말이야. 그것은 안전함이 아니라 완벽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차코 갑사 시절 북방의 숲에서 느꼈던 그 죽음의 예감, 그것이 지금 이곳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참봉이 계곡에 먼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보았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계곡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끔찍한 잔해들로 꽉 막혀 있는 것을, 갈기갈기 찢긴 마을 사람들의 옷까지, 짐승의 뼈, 그리고 부패하여 부풀어 오른 살덩어리들. 섬에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횃불을 들고 수면 위로 반쯤 엎어져 있는 시체 하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기 저 옷 아랫마을 칠성이네 아재 옷 아니야? 그리고 불빛이 시체의 창백한 목덜미를 비추려는 찰나 사내야, 멈춰라! 가까이 가지 마! 사체들 사이에 섞여있던 다른 여성이 벌떡 일어나 섬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그곳의 악력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나? 이건 이제 사람이 아니야. 살고 싶다면 동정심 따위는 버리게. 계곡의 참상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산길을 내달린 일행. 거세지는 빗줄기를 피해 그들은 버려진 낡은 화전민 오두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숨을 돌리며 최찬봉이 횃불을 들어올린 순간 방 구석에 널브러진 무언가가 불빛에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짐승에게 뜯긴 듯 처참하게 찢겨나간 약초 망태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나 뒹구는 익숙한 곰방대. 곰방대 끝부분에는 채 마르지 않은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박영감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저것은 어찌 곰방대의 피가... 조용. 진흙탕을 밟으며 다가오는 아주 무겁고 느릿한 발소리. 그 소리는 오두막 문을 향해 한 걸음씩 확실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문 한 짝을 사이에 둔 끔찍한 대치 상황. 안에서도 밖에서도 미동조차 없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얇은 문풍지 위로 길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리가 오두막 안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나 좀 살려다오. 장손아, 내 아들아. 아버지입니까? 저의... 열지 마라! 저건 이미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효심,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마음이 이 재앙 앞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미끼가 되었습니다. 섬의 아버지는 최찬봉을 밀쳐냈습니다. 아니, 스스로 죽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는 순간 박영감의 괴력이 아들을 안개 속으로 낚아챘습니다. 섬의 어머니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기괴한 형체들이 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비명은 안개 속으로 삼켜졌고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섬에는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찢어발기는 할아버지의 뒷모습과 안개 속으로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동자를. 미안하네. 아이는 내가 살리겠네. 최찬봉은 절규하는 섬해를 안고 산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망올리 마을 외곽, 낡은 곡물 창고. 그곳이 그들이 찾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끔찍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